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학 시험을 정복해 나갈 김덕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공무원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행정학을 선택했고 행정학에서 빨리 점수를 따려면 당연히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 행정학 시험의 특징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공부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리셋한 다음에 오직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 맞춰서 철저하게 맞춰서 빨리 점수 따고 빨리 저랑 빠이빠이 합격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을 대비하여 행정학과 관련하여 필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행정학 공부에 관련된 전반적인 방향부터 복습 방법, 커리큘럼 싹 이 영상으로 잡아줄 건데 일단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그동안 여러분들보다 먼저 도전한 수험생들이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거 똑같이 겪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온갖 시행착오 겪으면서 온갖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깨달은 것을 제가 대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 단계부터 공짜로 그걸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처음에는 제가 알려주는 대로 공부 방향 잡으시고 복습도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서 판단력이 생기면 그때는 자신의 부족한 점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발 똑같은 시행착오 겪지 말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저와 함께 하면 행정학 점수 빨리 나오는 건 당연, 그리고 시험 자체 점수 따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과목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랑 공부하신 분들,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 중에 다른 과목까지도 점수가 선생님 방법 적용하니까 너무너무 잘 올라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공부 방법 자체 합격하는 공부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이 합격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한 혹은 심리적 만족하는 그런 공부, 혹은 너무나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공부, 시험하고 안 맞는 공부 스타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저랑 뜯어 고쳐 나가는 겁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저랑 스마트 행정학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발 시험에 맞는 공부하세요 이러고 있느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제 입으로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행정학 내용 가르쳐 주는 건 당연하지만 행정학 자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행정학에서 점수 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격해서 저랑 빨리 헤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무조건 목적의식 합격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을 하면서, 그리고 59회 5급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에 합격하면서 교수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학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건 전혀 없고 차고 넘칩니다. 물론 이제 학부 자체는 제가 행정학과는 아니에요. 저는 또 특이하게 또 전공은 체육교육이요. 희한하죠? 어떻게 체육교육 하다가 갑자기 또 행정고시는 또 왜 봤대? 또 강사는 왜 한대?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뭐하러 이제 강사한대?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어쨌든 교수법, 내용, 행정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 무엇보다 저는 시험을 합격해 봤잖아요. 또 저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저 혼자 온갖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합격한 거예요. 대신에 저는 마지막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합격했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싹 다 전달을 드릴 거고요. 현재 모두의 공무원에서 저랑 같이 만나고 있죠. 행정학 및 그리고 지금은 공부법도 여러분들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비스 고시학원이라는 곳에서도 실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공에서는 인강으로 만날 건데 제가 실강, 인강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뭐 어마어마하게 강의 많이 들어봤고 인강 엄청 들어봤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언제쯤 지겨워하고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케어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형식적인 것들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배경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부터 띄워드릴 5가지예요. 저는 직접 운동도 해봤죠. 어릴 때 운동을 했으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갔겠죠. 운동 어마어마하게 해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몸만큼 정직한 게 없거든요. 그걸 이제 몸으로 직접 느껴보면서 항상 정직한 노력, 그것도 결과가 나오는 노력, 운동의 세계도 냉혹하죠. 결과 안 나오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것이고 저는 직접 수험생을 거쳐봤죠. 수험생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수험생이 알지. 여러분들 고충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온갖 시행착오 다 겪었다고 그랬죠? 저는 수험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돼요. 이 중에서 3년 반 공부할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제가 여러분들의 온갖 고충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케어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저는 수험 생활하다 끝난 게 아니고요.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 말은 뭐는 시행착오고 뭐는 진짜 합격의 본질인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바탕으로 그동안 수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합격생과 장수생들을 보면서 제 모든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합격생들의 노하우를 다 미리 땡겨서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겪을 필요 없게끔 미리 땡겨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강사를 하면서 방금 말했듯이 어마어마한 수험생들을 보고 있고요. 한 1년에 온오프라인 합쳐서 상담이 한 10,000건이 넘더라고. 10,000건. 하루에 그래도 답변을 30-40개를 다니까 단순 계산하면 10,000건 넘죠. 모든 수험생, 합격생들의 경험 다 알려드릴 거고요. 절대 장수생이 되지 않도록 점수 빨리 나오도록 그다음에 저는 제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뭐 사범대학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원래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범대학도 갔겠죠. 제 교육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돼요. 목적을 제가 달성하도록 만들어 드리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뭐 공교육 교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좋은 영향 뭐 이런 게 아니라 점수 빨리 따게 해드린다니까요. 제 교육 철학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행복이니까. 딴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고요. 뭐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스마트 행정학이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제가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고생만 하다 끝나.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합격하는 공부 지금 한 10번 말했죠. 이걸 이제 제시해 드릴 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냐? 합격 빨리 하려면 철저하게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아직 분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분석해서 우리 시험은 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공부해요. 이렇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는데 점수 안 나오고 이해는 잘한 것 같은데 문제 못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자, 합격 과정은 시험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비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과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시험에 대해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에 치이는 공부. 여러분들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죠?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의 시간은 엄청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계속 까먹는데 까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계속 까먹는데 양은 더럽게 많아요. 근데 누구는 양에만 치이고 있어. 막 허우적 거려 정리도 안 돼. 근데 누구는 1년도 안 돼서 금방 합격하죠. 왜? 일단 이게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소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먼저 소화해야죠. 제가 단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서 커리큘럼도 가장 컴팩트하게 강의 숫자도 가장 컴팩트하게 비교해 보세요. 제 강의 숫자가 그냥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수강평을 보시면 컴팩트한데 빠진 게 없다. 왜?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컴팩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으면 많을수록 소화가 안 됩니다. 체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게 군더더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는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볼수록 점수 떨어지는 건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에 집중해서 빨리 점수 따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학이 어렵긴 어려워. 행정학도 쉽다고는 안 해요. 어려워.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시험에 맞추면 금방 점수 나온다고. 행정학은 어렵지만 행정학 시험에서 점수 따는 건 쉽거든요. 그리고 행정학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강의 시간에 쉽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뭐 셋 다 단언할 수 있지만 특히 행정학이라는 더럽게 난해하고 어려운 학문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쉽고 편안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완전 개그 캐릭터는 아니에요. 맨날 계속 웃기려고만 하고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하는데 지겹지 않을 정도로 재밌는 사례와 함께 그리고 중요 포인트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요걸 담아서 탄생한 게 뭐다? 우리 스마트 행정학입니다. 저의 모든 수험생 지도 경력을 모두 다 응축시켜가지고 담아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공무원 행정학 시험을 분석하고 우리 시험을 파악하고 그에 비해 부족한 거 채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 파악해서 그 특징을 찾아야 되겠죠. 공부 방향을 시험을 분석을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16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6월입니다. 제가 이제 찍는 기준이 16년도부터 6월 달까지 지방직 서울지구급이 좀 전에 끝났어요. 여기까지 분석한 표인데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게 지금 기출문제라고 달아 놓은 게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됐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엄선해 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문제에서 똑같은 것이 나왔다. 그거 결론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나왔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9급 기준으로 보시면 무려 86.3%. 그러니까 17문제, 85점어치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계속 반복 출제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부터 봐야 되거든요. 제가 시험에 대해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 부족한 거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시험은 시험에 무엇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공부하면 이상한 거 보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공부하면 점수 떨어진다. 당연하죠. 중요한 걸 반복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85점어치는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요거 먼저 정복하면 여러분들 점수는 85점에서 시작입니다. 시작. 요거 먼저 하면. 또 모든 시험 원래 기출문제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행정학 시험은 기출문제 반복 출제율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문제 패턴도 똑같아요. 정말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건데 족보입니다. 족보. 시험에 족보가 있으면 뭐부터 외워야 돼? 족보부터 외워야죠. 뭐하러 다른 걸 봅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죄다 공부하려고 그래. 죄다. 또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당연히 요걸 중심으로 하고 얘네들은 좀 터치하는 식으로 강약 조절해 주겠죠. 안 그러면 강의 수가 100강, 200강 되니까. 100강 넘는 강의는 뭐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넣으면 100강 넘지. 근데 컴팩트하게 가려면 요거 중심으로 해야죠. 요걸 이제 많이 봐야 일단 85점 합격, 85점 점수가 나오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보려고 그래. 처음부터 소화도 안 되면서 체하면서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보니까.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합격 메커니즘은 이래. 중요한 거 먼저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기본 점수가 나와. 그걸 바탕으로 좀 생소한 것들 맞춰 나가요. 그러면 이제 합격해요. 자, 보세요. 시험 범위가 이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 시험 범위가 없긴 하지만 이거라 가정했을 때 이걸 다 볼 시간에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한 5번은 반복하겠죠? 후자가 점수가 몇 배 더 잘 나옵니다. 훨씬 잘 나옵니다. 훨씬. 그것도 빠르게, 훨씬 빠르게. 시험에 나오는 거 먼저 반복하는 겁니다. 공부 방향 이것만 봐도 사실 다 잡은 거예요. 제가 뭐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 이렇게 구분한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생소한 문제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제가 엄선한 문제에서 바로 풀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다 틀린다는 거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 잘 맞춰요. 한 두세 문제 나오면 한두 문제는 다 맞춰요. 그리고 요걸 잘하면 이것도 잘 맞추게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100점 방지용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사람이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별별 없으니까 내는 건데요. 이거는 버리면 됩니다. 버릴 건 버려줘야 돼요. 버릴 건 버려줘요. 그래요. 95점 나오는 거지. 85점 넘어서 이건 버리고 95점. 이거 뭐 2.7%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7급 기준으로는 80% 거의 이제 80점. 7급도 80점에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차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왜냐면 커트라인이 이 정도 차이 나니까. 그잖아요. 커트라인이 이 정도 차이 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부터. 똑같이. 9급보다는 7급이 커트라인이 좀 더 낫죠. 자, 그러면 다 사이즈 나왔네. 우리 개념 강의 시간에는 이 85점 맨날 시험 이제 나오는 거 이걸 완벽하게 정복을 할 겁니다. 강의도 물론 요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제가 가르쳐 주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하게 강약 조절해서 얘는 엄청 세게 또 피토하면서 반복하면서 재밌는 사례로 기억에도 남기면서 두 문자도 따서 어떻게 남게 하면서 그리고 기출문제를 복습하면서 진짜 나오네. 요게 나오네. 똑같이 나오네. 그것을 복습으로 확인합니다. 복습 방법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출 강의와 기출 회독을 통해서 기출문제집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족보를 달달달 외웁니다. 85점어치는 그냥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족보를 다 외워버리면 결론을 다 외워버리면 생소한 게 나와도 기출문제에 있는 거 소거하고 기출문제 패턴상 답이 될 수 없는 거 소거하고 이러면 95점이 그냥 나옵니다. 제발 양을 무한정 넓혀가지고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저거 나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고 기출문제에 있는 걸 먼저 제대로 한 사람이 95점이 나온다. 왜? 기출문제에 있는 거 소거해서 패턴상 정답 아닌 거 소거해서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아니 합격생들이 그렇게 맞추는데 어떡해. 나는 합격생들 맞추는 방식대로 알려줘야지.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생소한 문제를 대비하려고 그러면 점수 떨어진다. 버릴 건 버리고 기출문제를 통해 생소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것도 기출문제 회독수가 올라가면 점점 생소한 문제의 정답률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번에 지방직 9급 그 카페 제 네이버 카페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카페에 뭐 100점 맞았다고 인증한 분들이 많더라고. 이번에는 뭐 100점 방지 문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100점 방지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느냐? 마찬가지예요. 패턴으로 푸는 거예요. 100점도 나옵니다. 이 패턴으로 생소한 것들을 다 처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뭐 제가 다 적중시키다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거고 저도 그래도 계속 연구해서 그동안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주겠죠? 그런 거 이제 적중하는 경우 당연히 있죠. 저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데. 근데 이 적중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합격 메커니즘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이거 틀려도 돼. 그럼 95점 맞고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고. 자,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볼 건데 출제 영역 아직 이제 잘 모르겠지만 파트 1, 파트 2, 파트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파트 1입니다. 여기가 7이고 뭐 행정학, 총론 뭐 이런 이름들 아직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크게 7파트로 나눴을 때 출제 비중이 이 정도 되고요. 20문제니까 뭐 한 4문제 조금 안 되고 4문제 조금 안 되고 여기 3문제, 4문제 좀 안 되고 3문제 여기 1문제, 여기 2문제 이렇게 되죠. 뭐 이 부분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방자치론만 조금 더 정보를 드리면 국가직에서는 1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지방직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고 어쩌다가 막 갑자기 4문제가 나와. 평균적으로는 10%지만 국가직 쪽이 조금 적게 나오고 지방직 쪽, 서울시도 마찬가지 그쪽이 좀 더 많이 나온다. 또 갑자기 많이 나올 때가 있다. 이 정도로만 얘만 좀 비중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시행처별로 다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도 분석해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공무원 행정학 가이드입니다. 자, 공부 방법 원칙 이거부터 잡으세요. 자, 철저하게
시험 문제에 맞춰 공부한다. 이거 그 OT 한 1시간도 안 될 텐데 한 100번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행정학 더럽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헬정학 이런 표현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봤죠? 행정 어려워요. 근데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따 문제 보면은 행정학은 어렵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 A를 B로 바꿔 틀리게 내고 이따를 없다로 바꿔 틀리게 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있는 거 결론 외우면 점수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제가 다 시켜줄 거고 스스로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결론 외우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 이거는 합격생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데 처음에만 몰라. 합격생들도 처음에 몰랐어.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합격하고 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똑같이 정해져 있고 그거 처음부터 그것만 볼 걸 이러고 있어. 근데 그걸 미리 땡겨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암기해야 돼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인데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고 공부하면 쓸데없는 공부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한정된 시간 동안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중요한 걸 못 보니까. 근데 처음부터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희미하겠지만 점점 떨어지지만 이걸 막 반복하면 빨리 점수 나오고 땡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문제 못 맞춰도 95점 맞고 땡한단 말이에요. 제발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당연히 이거는 뭘로 파악하겠어요? 기출문제죠. 우리 시험은 또 기출문제가 85%나 반복된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제 강의도 교재도 모든 것들이 강약 조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비중은 다르겠지.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비중은 다르겠지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죠. 공부 방법 자체를 깨우치는데 점점점. 제가 이렇게 피토하면서 원칙을 가르쳐줘도 실제 기출문제를 안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무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사무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내용은 몰라요. 아주 따끈따끈한 9까지 9급 올해 문제인데 내용은 모르는데 정책 네트워크의 한 종류로서 정책 공동체가 있고 한 종류로서 이슈 네트워크가 있다. 요 정도만 지금 일단 부연 설명 드리고 자 내용 설명이 아니고 문제로 뭐 나오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기로 했죠. 정책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그 종류에는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가 있다. 그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네. 뭐에 비해서 뭐가 어떻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정책 공동체랑 이슈 네트워크 내용을 몰라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비교가 나오고 이슈 네트워크가 참여자 수가 많다. 그리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개방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참여자 수 많다, 개방성 높다. 이 결론 알고 있으면 내용 하나도 몰라도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아. 이슈 네트워크는 아니죠. 얘가 더 낫다. 얘가 더 참여 수가 많다. 개방성이 높다. 틀렸네?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뭐만 나와요? 지금 결론만 나오죠. 이 과정에서 결론 알면은 아무것도 이해 안 돼 있어도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 잘 풀려면 결론을 외워야 되잖아요. 결론을. 근데 결론을 잘 외우기 위해서 이해도 필요해요. 이해되면은 결론이 자동으로 암기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풀기 위해서 정책 네트워크의 역사부터 쭈르르르르 정책 네트워크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역사적 배경 쭈르르르 실제 사례 쭈르르르 사례가 뭐 필요해. 물론 제가 이해를 위해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를 조금씩 설명해 주긴 할 거예요. 또 재밌으니까 사례는. 근데 그런 거 외에 장황한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워야 돼? 처음부터. 참여자 수. 정책 네트워크에는 뭐 이런 두 가지가 있나 보다. 네, 참여자 수와 개방성에 있어서 정책 공동체보다 이슈 네트워크가 더 많다. 요걸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요걸 이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공동체는 목표를 공유하는 몇몇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력합니다. 원래부터 목적이 그거예요. 협력하면서 파이를 점점점 키워나가. 서로 필요 없는 거 주고 필요한 거 받으면서 서로 협력해요. 그러면서 모두가 이득을 얻는 걸 추구하는 게 정책 공동체이다. 이렇게 이제 배워봅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그에 비해 개나 소나 온다. 아무나 와서 정책 과정 어쩌려고 하잖아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아무나 와서. 당연히 참여수가 더럽게 많겠지. 개방성도 엄청 높겠지.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만큼만 딱 배우면 돼요. 짤데기 없는 거 빼고. 그래야 조금 공부하고 점수가 빨리 나오지.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서 양 더럽게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양은 더럽게 많고 계속 까먹고 철저하게 시험 문제가 뭐 나온지에 맞춰서 처음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만큼만 딱 가르쳐 드릴 거고 쓸데없는 거 다 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점수가 나오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 안 배운 거 나오면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를 더 보시면 이거 이제 작년 지방직구급 문제인데 외울 건 외워야 돼요. 방금 전에도 이해하면서 외우긴 하지만 방금 전 이론은 어떤 거는 이해와 1도 상관없이 그냥 단순 암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해 자체를 추구하면 안 되고 그냥 외우는 문제인데요. 특정직 공무원에는 교육, 경찰, 소방이 있어요.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을 했을 때 교육, 경찰, 소방을 지워서 1번 풀면 돼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자,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그걸 갖다가 기출문제 보면서 파악을 하는 것인데 기출문제 보면은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나와요.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잘 보세요. 그 어떤 문제를 봐도 교육공무원 종류 엄청 많죠. 교사도 있고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교육공무원의 자세한 종류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절대. 그냥 교육 전문 직원, 교육공무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교육감 소속하고 교사하고 뭔 차이가 있니? 안 물어봐요. 그럼 어디까지만 외우면 돼요? 교육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지방의 전문위원이 뭔지 알아야 풀어요? 아니면은 교육경찰 소방 외운 사람은 그냥 푸는 거예요? 교육경찰 소방 외운 사람은 1번은 몰라도 푸는 거예요.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문제 보면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시험에서는 분명히 행정학도 이해와 전혀 상관없는 단순 암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단순 암기 문제 엄청 반복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죠. 근데 게다가 암기량이 많아. 더 암기 안 되죠. 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면서 어디까지 외워야 된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 빨리 점수가 나오지. 자, 제가 지금 원칙을 설명해 주면서 뭘 봤습니까? 기출문제를 봤죠.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뭐가 나온지 어떻게 나온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처음에는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아까 9급 같은 경우에는 시작 점수가 85점이라고 그랬어요. 뭐만 하면. 모든 기출문제도 아니고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모아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그 문제만 결론을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85점. 시작점 85점. 7급은 시작점수 80점. 요거는 제가 강의 때 피 터지게 알려주는데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께 안 되니까 꼭 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계적인 회독. 결론을 외우는 회독. 아까 정책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강의에서는 이해하면서 배워. 저랑 같이 이해를 해. 근데 혼자 할 때는 정책공동체보다 이슈 네트워크가 참여자가 많다, 참여자가 많다, 참여자가 많다, 참여자가 많다 이렇게 회독하는 거예요. 결론을. 특정직 공무원, 교육소방경찰, 교육소방경찰, 교육소방경찰 이렇게 회독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자, 생소한 문제도 나오고 100점 방지 문제 나오는데 요걸 제대로 잡은 사람은 그냥 푼단 말이에요. 왜? 기출문제에서 있었던 걸 선지 4개 중에 소거하고 기출문제 패턴상 절대 답이 아닌 거 소거하면은 정답이 50%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2개는 다 소거가 돼. 이상으로 늘어나겠지. 50% 100%가 됩니다. 50% 아니면 100%.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걸 제대로 한 사람일수록 정답률이 올라가요.
85점에서 시작해서 한 개 더 맞으면 90점, 두 개 더 맞으면 95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출제 패턴을 정말 잘 파악한 분들은 100점도 나오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예 공부조차 하면 안 되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도 공부하면 안 돼. 근데 그나마 출제 패턴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오케이. 자, 명심해 주시고, 그러면 또 기출문제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아까 예를 든 문제 그거 한 번만 나온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되는데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을 비교한 문제가 맨날 나와요. 그러면 두 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도 차이점만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다르죠. 그러면 얘는 투입을 고려하고 얘는 투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뭔지 잘 모르더라도 투입이라는 건 비용, 시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에 적은 비용, 시간을 투자해서 빨리 점수 나와야 되겠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수단, 과정 선택이 중요해요. 저를 만났으니까 훨씬 투입이 줄어들겠죠.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저랑 같이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꿔 나갈 거니까. 근데 효과성은 뭐냐면 한 10년 만에 합격해도 효과성은 나온 거예요. 투입 비용은 몰라. 10년 만에 합격해도 돼. 이런 건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목적적, 기능적 차원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우는데, 자, 목표 달성도.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하면 돼. 비용 내지 투입 개념이 없어. 효과성이네. 너무 쉽죠, 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나왔네. 여러 군데에서 나왔네. 또 목표 달성도 뭐야, 이거 똑같네. 답도 똑같네. 효과성이네. 그리고 이거는 목표 달성도니까 목적적이고 기능적이네. 올해 지방직 9급에서 뜨거! 따끈따끈한 문제 또 나오죠. 목표의 달성도 효과성이네. 효율성하고 능률성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목표 달성도 효과성이네. 이런 효율성, 능률성이 투입 대비 산출, 투입을 고려하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다른 예시도 보시면 드로어의 최종 모형이라는 거 배우던데요. 간단하게만 말하면 초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예요.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그냥 초합리적인 요소 고려한다 이거 기억해 보시고, 초합리적인 요소가 이런 거래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초합리적인 요소 고려한다. 직관 판단 창의를 초합리적 요소라고 한다.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 최종 모형. 최종 모형,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 초합리적 요소가 직관 판단 창의성 이런 거라고 그랬죠? 배제 아니고 그걸 강조한다고요. 또 나오고. 같은 애 두 군데서 나왔어. 최종 모형, 직관적 판단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하다고요. 같은 애에도 막 두 군데 나오고.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에 없었던 생소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푼다라고 그랬죠. 그럼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 자, 우리 객관식 사지선다 공부하거든요. 객관식 사지선다는 4개 중에 따로 노는 거 하나 고르면 답이에요. 심지어 3개 중에 따로 노는 거 하나 고르면 답이에요. 왜? 정답이 2개일 리는 없으니까. 그럼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린다 싶은 문제는 그냥 대충 3개 중에 이거 따로 노는데 이거 답 하면 또 답이 맞단 말이야. 기출문제 패턴이 그렇단 말이야.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거 작년에 처음 나온 문제인데 전문 경력과 거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맞춥니다. 보세요. 모르겠는데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특수하대. 업무가 특수해. 그 다음에 3번 직무의 특성, 난이도면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그러니까 직무가 특수하니까 직무에 따라 구분을 잘 해야 된대. 근데 1, 3번과 비교하여 2번 보세요. 2번. 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게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아까 특정직은 교육경찰 소방이고 일반직은 1급부터 9급 공무원, 여러분들 되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 특수업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 되는 거잖아요.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수해, 직무 어쩌고저쩌고 이걸 다 일일이 나눠. 근데 2번 지원자만 평범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상하죠. 3개 중에 하나가 따로 놀죠. 2번 찍고 맞춘단 말이지. 태어나서 처음 봐도 맞춘단 말이지. 또 올해
서울시 9급에서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이런 거 나왔는데 내용 몰라도 돼요. 신공관리론 다 배울 거고요. 성과중심 정보 배울 거고요. 성과중심 정보는 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배우고요. 기출문제 맨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생소한 답 자체가 생소한 거긴 하지만 요거 일단 기출문제 나오는 거라서 지워요. 그냥 맨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맨날 배우는 거예요. 지워요.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유형 차이점을 문제로 내는 게 따로 있고 그 외에 유형을 그냥 좌라락 나열하는 것 치고 정답인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틀린 선지인 경우가 없어. 그렇게 해서 4번 기출문제 패턴 3번 같은 거 정답인 경우가 없어요. 이건 아직 여러분들 마음이 와닿지 않겠지만 이렇게 또 풀고요. 그 다음에 배우다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연도를 보세요. 책임운영기관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몇 년도에 시행되는지 외우지 않아도 풀어요. 이게 틀렸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한 문제지. 안 물어보니까 평소 때는 어쩌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 어쩌다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울 바에는 더 중요한 거 공부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근데 풀긴 풀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이 1997년도 동아시아 경제위기 IMF 경제위기라는 부르는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도입했거든요. 신공공관리론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했습니다. 예에 따라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우리나라는 신공관리론이 1997년 이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도 풀고 처음 봐도 안 외워도 다 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두세 문제예요. 그리고 재작년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완전 모의고사랑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로 적중도 시켜준다고 그랬죠? 이때 처음 나온 문제인데 완전 똑같이도 맞추기도 해.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저도 노력한다.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 모의고사 드려야 되겠죠? 우리나라 지방자치계층 2017년도에 처음 나온 문제인데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없거든요. 군하고 자치구 못 둬요. 이걸 갖다가 이거 왜 안 냈지? 이거 낼만한데? 진도별 모의고사 23회 11번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고 이렇게 틀리게 됐죠. 똑같은 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다 땡. 여기 자치구를 둘 수 있다 땡. 처음 나온 것도 제가 맞춘 것도 있고요. 당연히 100점도 나올 수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공부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만 공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몇 가지 실천 사항들 그리고 저의 역할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해하고 정리는 제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글을 읽어서 막 이해하고 글을 읽어서 정리하려고 스스로 단거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단거나 하면 처음부터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실력이 올라가고 보면 이거 왜 넣었지?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이렇게 되니까요. 단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단거나는 합격 실력이 만들어지고 기출문제 파악이 되면은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단거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아직 단거나 할 실력이 아닌 거예요. 단거나라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요. 거의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단거나에서 그걸로 더 효율적으로 고득점 하는 거예요. 단거나로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실력을 쌓은 사람이 단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고 제가 해드립니다. 강의에서.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외워? 14개나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이해시켜줬어. 빨주노초 파남보. 이건 무지개라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두 문자 외워볼까요? 뭐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내용도 가르쳐줬어. 그 다음에 국어행정학, 국사경제. 이거 7급 그 과목들 같은데 이해시켜줬어. 공무원 7급 시험에서 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해시켜주면 훨씬 더 암기가 잘 되죠. 이제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교재로 제가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위에 건 무지개고요. 아래 건 7급 과목들이에요. 이건 제가 해주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 절대 졸지 말고 집중해서 다 잘 듣고 교재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히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필기할 필요 전혀 없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기본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동안 수험서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필기 전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서 한번 쫙 읽으면은 한 번만 봐도 5번 읽는 효과가 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5번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5번 볼 수 있게끔 한 번만 봐도 5번 효과가 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교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강조드려야죠. 복습 너무너무 진부하고 누구나 드는 예시지만 이 복습에서는 에빙하우스가 복습 안 하면 어떻게 돼? 10분만 지나도 3분의 1을 까먹어. 하루 지나면 3분의 2를 까먹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죠. 그럼 어떻게 안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은 까먹어요. 안 까먹는 방법은 없어요. 합격생들도 다 까먹었어. 근데 합격생들 왜 합격한 거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10분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까먹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첫 번째 복습 언제? 당일 복습. 첫 번째 복습은 무조건 당일 복습. 당일 복습만 잘해도 3분의 2가 남는단 말이에요. 당일 복습만 잘해도. 물론 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그 다음에도 더 주기적인 복습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지도를 해드릴 건데요. 뭐 꼭 사회를 지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겠고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개념 강의 기준으로 복습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다른 강의들은 그 강의 OT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개념 강의 복습 방법 잘 기억해 두고 개념 강의 먼저 복습 실천하면서 듣습니다. 자, 일단 강의 한 강당 50분이에요. 평균적으로 50분,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제 강의는 평균 50분이니까 강의 길이는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몇 강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4강 정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4강을 들었다. 그러면 50분이니까 200분. 뭐 쉬는 시간까지 하면은 배속 안 돌려도 한 4시간 이내에 듣겠죠. 그럼 이제 복습 시간은 그거보다 좀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복습했다. 그럼 하루에 6, 7시간 한 과목 하면은 또 너무 지겨우니까 요 정도로 끊어주시면 좋겠죠. 뭐 추천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당일 복습. 무조건 당일 복습을 하는데 당일 복습 때 이것을 다 해주셔야 돼요. 많은 것 같지만 자, 4시간 듣고 2, 3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더 빨리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강의 들은 시간보다 이 복습 시간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진도가 밀리면 안 돼. 그래서 강의 들은 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더 빨리 끝나면 좋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거 지금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서에 유제라는 게 있어요. OX 문제인데요. OX. 기출문제 OX입니다. 복습은 무조건 이거부터예요. 기본서 절대 정독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시간 없어요. 그거 정독한다고 문제 안 풀립니다. 유제부터 복습. 강의 듣자마자 바로 OX 잘 풀려. 그 부분 넘어가요. 잘 안 풀려. 그때 잘 안 풀린 데만 본문을 확인합니다. 자, OX 문제가 쫙 있고요. 바로 위에 그 해당 본문이 있어요. 바로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요거 잘 안 풀리면 그냥 위에 거 확인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거 기억합니다. 파랑, 형광 밑줄, 파랑 플러스 형광 밑줄 제목이 있어요. 파랑 플러스 형광 밑줄 제목. 이거 암기. 파랑 플러스 형광 밑줄 제목 암기하세요. 요것만 한 번 더 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또 유제 개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유제가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팍팍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제 요거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2, 3번 볼 수 있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유제 먼저 보고 잘 풀린 데는 쑥쑥쑥 넘어갑니다. 잘 안 되는 것만 본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랑, 형광 밑줄 제목만 기본서 본문을 읽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보면 기본서 금방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무조건 처음부터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왜? 기출문제 족보니까. 기출문제 다 틀려도 되니까 제발. 기출문제 적용을 해보세요. 다 틀려도 돼. 기출문제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온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배웠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정책 공동체보다 이슈 네트워크가 더 개방성이 높구나 이런 거 나오는구나.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야 공부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족보입니다. 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 기본서에는 실전 익히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몇 문제 안 돼요. 이거는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문제만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건 금방 보는 것이고 꼭 단원별 기출문제집. 자, 기본서는 이론에 강한 행정학이고 기출문제집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입니다. 요걸 무조건 같이 풀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먼저 해. 처음에는 너무 많은 거 못하니까 중요도 A, B급 문제만 봅니다. C급은 안 봐도 돼요. 중요도 A, B, C까지 있거든요. C급 빼고 A, B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복습 꼭 당일 복습해 주시고 이 시간이 강의 들은 시간이 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거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충분히 2~3시간이면 끝나는데 언제 길어지느냐? 고민에 빠지는 거지. 이게 뭐였더라?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다시 봐야 되겠다. 기출문제 보는데 이게 답이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설 몇 번을 읽어도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는 강의 시간. 이 복습 잘하려면 강의 시간에 절대 졸지 말고 강의 시간 딴짓하지 말고 강의는 이해는 강의 시간에 하고 나머지는 정답, 결론 확인이에요. 확인. O냐 X냐 어디가 틀렸냐 틀린 부분은 뭘로 고쳐야 되냐. 제 기출문제집은 암기용 해설이 있어서 어디가 틀렸고 뭘로 고쳐야 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그냥 딱 그것만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이해용 해설 따로 있는데 이해용 해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정말 너무 빨리 끝나서 시간이 남는 분들은 봐도 상관없지만 이게 너무 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진도 밀리면 안 돼요. 진도도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한 바퀴가 빨리 돌고 한 바퀴가 빨리 돌아야 앞뒤가 연결되면서 행정학 실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앞부분 공부할 때 뒤에 나온 개념들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니까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당일 복습 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4강마다 하프 모의고사로 문제를 드릴 것이고 해설을 간단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4강을 추천하는 거예요. 4강 강의 듣고 당일 복습하고 모의고사로 확인.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선생님 내용 이해는 부족한데 점수 잘 나오는데 이거 괜찮은 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잘 푸는 공부해야 되겠고 점수 따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해 잘 됐는데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면 잘못 공부한 거예요. 이해 안 됐는데 점수 잘 나오면 공부 잘한 거예요. 이렇게 실력도 테스트하고 그리고 또 복습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한 번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반절 공부하면 중간고사 있고요. 또 그 다음 반절에 기말고사 있고요. 또 반복시켜주고요. 당연히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중요한 것만 뽑아도 되겠죠. 그리고 다 완강하고 나면은 전범위 실전 테스트로 한 번 더 전범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그냥 개념 강의만 완성해도 개념 강의만 완강해도 85점 이상 나와요. 이것만 잘 지키면 무조건 85점 이상 나와요. 물론 행정학이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런 분들은 약간의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익숙해진 상태에서 무조건 점수 나옵니다.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용어가 어려운 부분 더 여러 번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용어가 쉬운 부분은 바로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85점이 바로 안 나왔어. 웬만하면 나오지만 안 나왔어. 그러면 익숙해져야지. 그럼 다음 기출 강의 커리큘럼에서 한 번 더 한 바퀴. 기출 회독하면서 한 바퀴. 반복하면서 다 점수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제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강의에 관련해서 복습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개념 강의 이후에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어지느냐. 자, 기본 심화 개념 완성이라고 해놨는데 기본 심화 이렇게 써놓은 거는 공무원 행정학에서 문제 나오는 전범위를 다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2강만 딱 공부하면 돼요. 더 이상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다. 교재는 이론에 강한 행정학 기본서고요. 그 다음 커리는 스마트 기출문제 풀이 강의인데 제가 왜 스마트라고 붙였느냐. 철저하게 기출문제가 세뇌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몇 번이고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설하는 게 아니라 맨날 반복되는 틀린 선지. 출제 포인트를 모아서 틀리게 나왔죠? 여기 바꿔 틀리게 나왔죠? 똑같은 건데 이번에 여기 바꿨죠? 똑같은 건데 옳게 나왔죠? 세뇌시켜줍니다.
웬만한 출제 포인트는 이 기출문제 강의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강의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행정학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예요. 나머지는 선택. 나머지는 선택. 다들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 하면 그냥 합격 점수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당일 복습 철저히. 당일 복습 철저히.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약점에 맞춰서 활용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다른 과목 실력이 안 올라왔어. 점수가 안 나오면 다른 과목 해요. 근데 다른 과목도 잘 올라왔는데 행정학도 거의 다 올라왔는데 약간 약점이 보여. 이런 것들로 약점을 채워나가는 건데요. 진도별 문제풀이는 사실 한 번 더 하는 거야. 한 번 더. 기출문제 변형 문제인데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게끔 강의와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변형으로 개념을 배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별로 순서대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실전 동형인데 이건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이 보면 좋으냐. 다 이해했어. 기출문제도 다 파악했어. 근데 시간만 재고 풀면 실수가 나와. 그리고 아까 생소한 문제 있잖아요. 누구는 생소한 문제, 기출문제 패턴을 잘 푸는데 생소한 문제 자기만 다 틀려. 이럴 경우 얘는 테크닉을 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했어. 실력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과목이 워낙 딸려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까먹었어. 빨리 리프레시 시킬 때 혹은 키워드가 약할 때 파이널 압축 특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별 기출변형 모의고사 이게 제 커리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건데요. 제일 인기 있는 강의가 이거예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이거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안 들으면 기출문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행정학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고 여기서 고득점이 그냥 완성되고요. 또 자동으로 들으면서 세뇌되니까 엄청 좋아하고 여기서 전부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강의가 이 강의인데요. 물론 뭐 다 인기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이건데 뭐냐면 얘는 시행체별로 8개년도 문제를 변형해서 모의고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가직 9급을 본다. 그럼 국가직 9급 변형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8개년도니까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가겠죠. 12년도 변형 모의고사, 12년도 1번 문제, 모의고사 1번 문제, 12년도 2번 문제, 모의고사 2번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와 변형 문제, 기출문제와 변형 문제 이렇게 좌우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요. 기출문제도 자기가 보는 직렬, 자기가 보는 시행처, 그리고 직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변형해서 또 한 번 연습하고 또 8개년도를 보다 보면은 이거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네. 뭐가 많이 나오는지도 파악되거든요. 뭐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시행처별로 그리고 9급, 7급에서 본질적인 내용 차이는 없어요. 근데 미세하게 뭘 많이 내느냐 그런 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확실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직 9급 8개년도 변형, 지방직 9급 변형, 서울시 9급 변형, 국가직 7급 변형, 지방직 7급 변형 이렇게 다 나갈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모의고사는 어디서도 못 볼 겁니다. 철저히 그 말무리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자기의 시험, 자기가 보는 시험에 맞춰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마지막 9급과 7급의 커리큘럼 차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방금 말했듯이 9급과 7급은 본질적인 내용상 차이는 없어요. 과목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문제 유형, 난이도, 문제 길이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형식상 차이죠. 아무래도 우리 7급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내야지. 그리고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에서 생소한 개념을 조금 더 넣어요. 아까 보니까 5% 정도 기출문제 반복 출제율 떨어지고 생소한 문제가 좀 더 늘어났었죠. 한 문제 차이, 근데 한 문제 차이. 근데 어쨌든 그만큼 커트라인도 한 문제 차이가 나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똑같이 공부 방향은 똑같고 그러면 우리 공통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내용상 차이가 없으니까 뭐 7급에 나온 것도 9급에 나오고 9급에 나온 것도 7급에 나옵니다. 자기 9급 공부한다고 7급 문제 안 풀려요. 그러면 안 돼요. 행정학 그러면 안 돼요. 개념 완성 강의, 기출문제, 파이널 압축 강의,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지금 노란색 글씨. 지금 내용상 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들은 다 내용을 배우는 거라서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난이도에 적응하기 위해 7급 특강이 추가됩니다. 아까 커리큘럼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7급에는 7급 특강이 추가가 됩니다. 고난이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적응하는 방법, 테크닉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는 당연히 뭐 좀 다르게 봐야 될 텐데 동형 모의고사는 일단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으로 쭉 난이도가 되어 있어요. 9급 동형은 앞부분만 제가 연습을 시켜요.
근데 뒷부분은 7급 문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앞부분은 9급 문제에 가깝고 뒷부분은 7급 문제에 가까운 난이도거든요. 7급 동형은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전부 다 연습을 시킵니다. 동형 모의고사 다르고. 그다음에 9급 시행차별 기출문제 변형, 7급 시행차별 기출문제 변형은 당연히 따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 강의 수로는 7급이 조금 더 많아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인간관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 도와드릴 건데, 제가 강의만 하고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너머 했지만 다 알거든요. 강의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꼬박꼬박 계획 맞춰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제가 계속 다양한 컨텐츠, 복습방법에서 알려줬던 컨텐츠 있죠? 유제, 기출문제, 하프모의고사, 중간기말고사, 실전서 등등등에서 강의에 맞는 컨텐츠로 반복시켜 줄 거고요. 당일 복습 제가 피 터지게 강조드리면서 방법도 강의마다 가르쳐 줄 거고요. 지금 개념 강의 당일 복습 방법은 알려줬고 나머지 강의들도 다 알려줄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 모두의 공부법 누가 썼니? 모두의 공부법 카카오톡은 스마트 PA 등록하시고 네이버 카페는 김덕관 행정학. 자, 모두의 공무원 홈페이지 가면 모두의 공부법이 있어요. 여기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도 거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1대1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는 김덕관 행정학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궁금한 거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부 방법 및 동기부여를 위해 합격생들의 모든 노하우를 제가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게 모두의 공부법에 올라가는 영상이고요. 유튜브는 공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랩 검색하셔서 뭐 초시생 특집부터 합격 메커니즘 영상들 엄청 많고, 멘탈 관리 영상 시기별로 시험 직전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올라가니까요. 이걸 통해 공부 방법 배우고 처질 때마다,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자극도 받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행정학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미 합격한 분들 생생한 합격 후기 볼까요? 올해 국가직 9급 최종 합격했대요. 여러분들도 후기 올려야죠. 자, 선생님 공부법 영상과 행정학 강의를 접하면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기에 제가 방향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가직 취합했습니다. 날짜들이 다 지금 올해 날짜입니다. 올해 날짜. 해일정학이라는 행정학이 제 수험생활 중 유일하게 시행착오 후 없었던 과목이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과목도 다 공부 방법 바꾸고 했는데 그게 실천하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힘들죠 당연히. 근데 합격이 나오죠. 힘든 만큼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국가직 합격하면 이 번호로 문자를 받게 될 거예요. 이 번호 문자 빨리 왔으면 좋겠죠. 최종 합격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직 최종 합격 역시 날짜 6월 12일. 선생님 행정학 강의 듣고 40점에서 80점, 40점에서 80점. 제가 뭘 가르쳐 줬겠어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줬겠죠? 기출문제 먼저 파악해라. 그러니까 금방 나오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선생님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인증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금 시점에서는 지난주인데 지방직 100점 나왔습니다. 100점도 나와. 그리고 나머지 점수도 다 잘 나와서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최종 합격이 안 나온 시점이라서 제가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약간 지방직은 최종 합격이 아니니까 그냥 소개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거의 합격 가능하다고 올려주신 분만 소개를 하는 건데요. 여기 95점 떴고 태어나 처음으로 95점이고 자기 지역 2등이래요. 그럼 합격했네. 그다음에 국가직대 행정학 80점 받았었는데 국가직대 기출에 있는 것만 2개 틀렸어서 기출 인강 다시 듣고 기출 전체 5번 돌린 것 같은데 그 덕분에 95점. 기출 문제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아니 이 사람은 끝까지 기출 문제 봤어요. 95점. 95점. 그다음에 지방직 95점. 그래서 필기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두의 공부법이랑 유튜브에 쌤이 올려주시는 멘탈 관리 영상 덕분에 진짜 합격 점수 나온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지금 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합격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행정학 100점. 얘도 이분 이 사람 아는 사람이라서 아는 학생이라서 얘라고 이제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100점. 그리고 뒤에 합격 가능할 것 같다. 라는 후기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후기의 주인공이 빨리 되셔야 되겠죠? 자, 스마트 행정학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단기 합격 만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파이팅!